안녕하세요. 이에이트 정준희 전무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공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세종 스마트시티의 사업 진행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사업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 합강리 일원에서 약 83만 평의 택지에다가 아파트부터 해서 도시 하나를 아예 새롭게 짓는 그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가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국제 과제입니다. 여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LG CNES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으로 94억 원을 수주를 했고, 누적으로 약 30억 정도의 매출을 인식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잔여 수주 잔고는 63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약 한 2년가량 해당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됐던 상황입니다. 네, 이 키 퀘스천 부분은 제가 뒷부분을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의 사업 진행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주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단계 스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제 상업시설을 짓는 시공사 선정, 그리고 본격적인 택지 조성 및 이제 시공을 위한 사업비 조달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착공이 되고, 착공이 완료된 건물에 분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분들이 입주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구축을 한 스마트 서비스가 운영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첫 번째 단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는 저희 IT 쪽의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시공, 건설사와 어떤 금융 쪽의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쪽에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조달까지 다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나간 공시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시공사 선정, 자금 조달 같은 여러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필요했었고, 이것들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인허가라든지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모든 선행 절차가 완료가 됐고, 본은 이제 그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출이 실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은 이제는 대부분의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서 이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공시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F라는 거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파트라든지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금융권이 대출해주는 이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대출 규모는 총 5,430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실제 대출로 이제 국민은행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지만, 가령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으면 허그를 껴서 대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 KB 국민은행의 대출을 위해서 이제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SPC 사업시행법인이 5천억 규모의 대출을 받고요.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PF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관련된 매출이 바로 남아있는 수주 잔고 63억이 다 확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상 저희가 남은 수주 잔고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전 단계가 마무리가 됐고 실제 사업의 착공 단계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남은 수주 잔고가 사업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춰서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매출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주요 인허가 절차들이 마무리가 됐고, 따라서 세종 스마트시티의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따라서 저희의 매출도 본격적으로 다 발생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질권을 설정이 했다라는 이제 공시 문구를 보시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감 때문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근질권이라 함은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법이 내서 자, 우리 이런 이제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라고 해서 은행이 대출을 받고, 은행이 대출을 받는데
사실 담보로 제공할 게 뭐 가령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는 그런 게 없고 그냥 SPC가 갖고 있는 주식 자체만 저희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담보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법인에서 모든 이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에 이 사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되니까 이 처분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근질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주택,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은행에 대한 모든 차입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근질권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혹시 또 이제 저희가 근질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오니까 혹시 이에이트가 회사가 어려워서 주식담보대출 받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법인의 지분에 대해서 담보권이 근질권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저희 어떤 기업의 내부 상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본 근질권 설정은 이제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이 모든 사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의 지분 왜냐하면 이 사업시행 법인 자체도 일종의 SPC지만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권을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관련 규정상 이 담보권, 근질권이 설정된 이유를 시장에 이제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중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종 스마트 사업 잘 진행되고 있냐? 네.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 뭐 법적 행정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뭐 금융 조달 같은 이슈도 발생을 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PF 대출이 실행이 됐다는 의미는 사업이 본격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실무, 저희가 디지털 트윈 구축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뭐 지난번 제가 그 반기 기업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LG CNS랑은 중단되었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 근저리권 설정은 악재냐? 네, 당연히 아닙니다. 네,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을 하기 위한 통상적인 담보 절차입니다. 저희가 뭐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항상 담보를 끼기 때문에 이 담보권이 우리 회사가 이에이트가 보유한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법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담보권이 설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리고 저희 회사 주주분들한테 가지는 의미는 이제 스마트시티가 세종 스마트시티가 주택 분양 등을 위한 건설 부문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서 저희가 수주한 DT 프로젝트도 지연 없이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 그래서 뭐 향후 한 2년 내지 3년 동안은 저희가 남은 수주 잔고를 정상적으로 매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미 올해부터는 저희가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매출 인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상 뭐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질권 설정이 부정적 공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뭐 하고 있는 사업의 악화가 아니라 PF 대출 실행을 위한 통상적인 입보 담보 절차입니다. 두 번째, EAT의 주식이 담보로 잡혔냐? 이건 역시 아닙니다. 저희 주식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잡은 케이스입니다. 이번 공시로 뭐 저희가 현금 부담이 생기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법인의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자체의 차입이나 뭐 캐시플로우 관련된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담보권만 설정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는 뭐 DT 구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공시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는 오히려 현금이 더 들어오는 구조죠.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 매출을 인식하게 되니까. 네 번째로 바로 매출이 발생하냐?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63억의 수주 잔고 모두가 올해 하나 다 매출로 잡히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의 2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관련 매출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항상 많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셨던
장기간 지연이 되었던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세종 스마트시티의 사업은 이제는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고, 따라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 매출이 인식이 가능하다.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공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은 또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